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 찐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보험 상관녀의 꽃뱀 사기 유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 아내분께서 본인의 사연과 더불어 긴 장문의 글로 올려주신 보험 상관녀 꽃뱀 유형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의할 점은 말 그대로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상관녀 그리고 꽃뱀 유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직업군과 상관없이 분류는 거의 모두 존재합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전부 다 교수도 있었고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모든 종류 다 있기 때문에 보험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상관녀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만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이 마음이 변하면 헤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상관녀들은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은. 보통 상관녀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한쪽이 마음이 변하면 이제 헤어지기도 하는데 네네. 이러한 생계형 꽃뱀 유형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둘 사이를 떼어내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했지만 이 아내분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정말 긴 장문을 1탄, 2탄으로 다 올려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보험 상관녀를 경험한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지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파악은 되더라고요. 심지어 집을 비우셨는데 그 집에 왔대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보험 상관녀의 특징이 사실 이거 생기도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은 보통 외모적으로는 짙은 화장을 하고 늙은 남 또는 혼자남을 공략한다는 거거든요. 혼남이나 능남. 능남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어필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꽃뱀들이 뽑아낸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고객님께서 1억이라고. 최소 1억은 뽑아내야 떨어져 나간다고. 최소 1억은 뽑아내야 되는데 내가 이 남자한테 5천을 뽑았다. 그러면 5천 못 뽑았잖아요. 그럼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즐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일맥상통하네. 술집년이랑 요일별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 겹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1억을 뽑아내는데 주 7일로 해서 그래도 휴일 하루는 인간적으로 쉬자. 그럼 6일이다. 그럼 6명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6억이에요. 하루 더 쉬어야 돼요. 웬만한 아파트 금방 사겠네요. 이 기법을 이용하면은 피라미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요. 요일별로 남자를 정해놓고 관리를 하고요. 돈이 목적인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정작 꽃뱀에게 당하는 당사자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니까 저도 증거 딱 보고 저희는 꽃뱀까지만 정말 이렇게 속이고 돈을 원하고 뭘 원하는지 확 보이는데 이 속는 당사자는 그게 사랑이라고 찐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빠 이렇게 잘생겼어? 오빠 너무 완벽해. 오빠는 진짜 말하는 것마다 다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로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서 새치열을 놀려서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찐 조언을 해주는 처의 말은 자기를 무시했다. 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며칠 전에도 남편애도 난리 쳤죠? 그치만 남편이 찐님 이마에 뽀뽀해줬다고 나한테 자랑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12시에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또 의심이 또 생기죠? 의심이 생길 때 해야 할 방송 듣고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가, 수면 요가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몇 달 안에 사실 보험이라면은 나 너무 힘들어 오빠 그리고 이 보험 진짜 좋은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겠지만 오빠는 꼭 이거 들어야 돼. 나니까 오빠 걱정하지. 도장 찍을 줄래? 하고 보험을 최소 쓸데없는 거 3-4개 가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도 찐님 읽어주시게 돼요. 심지어 본인 친구들에게도 보험하는 꽃뱀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면서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혹여 아내분이 모르는 보험이 덜컥 네. 가입이 돼 있다. 여보, 네. 당신을 위해서 이런 종신보험 하나 들었어. 네네. 이럴 때는 그 설계사가 누구인지 네. 조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도 네. 가지치기거든요. 꽃뱀들을 서로 소개시켜준다. 맞아요. 이 꽃뱀이 A랑 같이 만났는데 오빠 친구 없어? 그 친구 내 보험 하는데 정말 이쁜 애 있는데 다음에 만날래? 밥 먹자. 왜냐하면 능남이랑 네. 데이트를 둘이 하려니 재미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 친구라도 와가지고 넷이 놀면은 네. 좋잖아.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로 기하급수로 느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게 주변인들한테 동조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광분하시는 거예요? 동조자가 제일 기분 나빠요. 동조자가 아니라 그들도 바람을 피는 거예요. 요민이라고 하셔야죠. 어쨌든 가지치기에 들어왔잖아요. 새끼치기에. 백지님 분은 언제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비슷한 내용만 들어도 막 몸을 바로 네, 떠시고. 그래서 네. 관계 회복은 불가하다라는 오늘 그 네. 결론을 내렸고 네. 새로운 관계 정립. 그건 진짜 좋은 말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남자 꼬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만남이 딱 성사가 된다. 네.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서 네. 일단 술을 마시고 네. 징징징징징징징거리면서 신세한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내가 이렇게 애가 아니었는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여자야 오빠. 그런데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 새끼 바람 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애들 키우냐고 허리가 닭다리 뽀사질라 하고 지금 난 너무너무 힘들어 오빠 진짜 나 이런 여자 아닌 거 알지. 그래서 남자의 보호 본능과 동정심을 건드리면서 세상이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2개 가입 못하면 나 월급도 못 받아 오빠 하고 사인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옛날에 우리 남편이 네. 회사 다닐 때 누가 무슨 네. 해초집인가 뭐 네. 네, 말씀하세요. 갖고 왔대요. 네. 해초집이 뭐예요? 몰라요. 무슨 해초를 짜가지고 무슨 네. 즙인데 그거를 막 이따시만큼 몇 박스를 사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팔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이뻤다면서 그 해초집 그거 나눠준다고 되게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어요. 내 친구들 막 나눠주고. 찐님. 네? 평생 바람이죠? 아니요. 그 여자랑 어쩌면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턱대고 그분께서 40몇만 원을 덜커덕 해갖고 왔더라고요. 아무나한테 사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사줬대요. 그 뒤로도 몇 박스 더 샀을 거예요. 이쁜 아줌마를 안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런 게 그런 거죠. 네, 맞아요. 하여튼 남자들 안 돼,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열받아. 네. 그 다음에 레파토리는 뭐냐면 똑같아요. 전 남편과 불행했던 결혼 생활, 진상보험 고객으로 너무 힘든 이야기. 네. 세상에 그 남자가 보험 들어준다면서 나를 숲속으로 끌고 왔어. 이거 좀 야죠. 그리고 내 다리를 만졌어. 그러면 니네 이거 호랑인데 내가 이거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 하고 신세한탄하고 당신 와이프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먹고 사니까 좋겠다. 부럽다. 그러면서 은근히 와이프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 엄청 띄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비를 맞추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와서 와이프가 들어놓고 하고 있어. 남편이 왔네 이거? 반기지도 않고 이거? 다른 여자들 지금 바깥에 가가지고 지금 밥 매고 이러면서 다 돈 벌고는 니 뭐하는 거야? 들러가지고 니 나 잘 맞는 줄 알면서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어떤 남편이 부인이 전업주부니까 너는 일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 다들 그래요. 그 평소에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바람 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럼요. 저보고 아유 진짜 생각이 좋다.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면 저 여자 그래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살구나. 되게 명분이 있잖아요.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식들까지 상간녀도 되게 웃기더라. 왜 자기 자식들 남자 사귀면서 자기 자식들하고 밥도 먹게 해요. 이혼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쪽 애들 용돈 주고 있는 거야.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어떤 애는 이 자식들 중에서는 하도 많이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빠 보자마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유일을 달리하면서 하는데 그럼 아빠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 봐도 아빠, 저기 봐도 아빠 딱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신을 차려서 보험 딱 해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13개월 유지해야 돼. 그런데 몇 달 남았어. 우리 마누라가 눈치채고 해지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돼. 13개월 오빠 한두 달만 더 하자. 너 평소랑 말투가 틀리다. 왜 이렇게 건방지게 말해? 원래 너 말투랑 말해봐봐. 나 저기 해지해야 돼.
뭔 해제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찐님은. 찐님이 만약에 저기 남자라고 해제한다고 해보세요. 해제해야 돼. 와이프가 알았나 봐. 오빠 안 돼. 이거 13개월 안 나오면 술 따르면 안 나오고 해제 말이야. 오빠 내가 더 잘해줄게. 아니야, 오빠 1년만 유지해줘. 싫어, 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혼한 보험 꽃뱀 상간녀인 경우에 외도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남편이 없잖아요. 네. 꽃뱀 하려면 사실 싱글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 타격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부녀라면 땡큐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공격 대상이 이제 시댁도 있고 그쪽 남편도 있고 줄어들 거고. 이혼녀면 부모. 그런데 네. 이게 이혼녀면은 이게 황당하네요. 진짜. 근데 얘는 또 이런 거지. 여차하면 그냥 저 남자 마누라랑 이혼시켜가지고 내가 그냥 저 자리 탁 가면은 돈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것 같은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간질을 계속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아내분이 그 꽃뱀 보험 상간녀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하지 마시라고 저희한테 카페에 올려준 건데 그 공인인증서 있거나 하면은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뭐 2-3개가 늘었다거나 4-5개가 늘었다거나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거나 뭐 계좌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설계사도 보험 증권을 보면 설계사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네. 같은 여자한테 한 여자다 네. 이러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사실 저희가 보험은 한 번 넣게 되면 최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는 거기 때문에 부인이랑 당연히 의논하고 드는 게 보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논도 없이 갑자기 보험이 늘었다면은 지금 보험금뿐만 아니라 탈탈 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보험을 엄청 가입하게 해서 돈이 탈탈 털릴 때까지 뽑아먹고 예. 진짜 이거는 생각보다 무서워. 이거 뭐 사기에 가까운 행태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꽃뱀 사기예요. 네. 꽃뱀 사기. 근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지장 다 찍었는데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 스스로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소위 풀뱀이라고 불리우는 골프장 상간녀, 네. 나이트 상간녀, 네. 업소 상간녀 네. 남편들 관리 단단히 해야 되겠어요. 네. 이 꽃봄 그 업소 상간녀들이 끝날 때가 네. 제일 처절하게 끝난대요. 어떻게 제일 끝나요? 지저분하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업소 상간녀들이 한 달에 1,000 뭐 이렇게 번다고 네, 치면 네. 그 정도 수입을 해줘야 네. 되고 또 집도 해줘야 되고 네. 막 이러는 이제 끝날 때는 이 남자들은 그걸 돌려받으려고 하고 네, 네. 이 여자들은 그걸 안 주려고 하고 하면서 서로 소송도 하고 뭐 하고 제일 지저분하게 끝나는 게 업소 상간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업소 상간녀는 이렇게 저희가 스폰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지원을 해주고 미쳤을 때는 해주는데 사실 찐님 경우도 그랬지만 다른 남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정도로 재력 있고 돈 대줄 수 있어 남자들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게 파는데 이것들도 한 번, 2번 당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저도 상간녀 2명이었잖아요. 한 명 말고 2명 소송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가 술집을 하니까 변호사 몇 명을 알겠어요. 와가지고 솔직히 저는 제가 본인이 아닌데 왜 저희한테 가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 집이 맞는데. 그러면서 그걸 소장을 다 연락 신청을 해서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특정화 될 수 있는 빌미가 없으니까 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넣은 거죠. 넣은 것도 아니야. 그냥 변호사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빠진 거죠. 그냥 집도 아는데. 진짜 열받는 경우였어요. 진짜 영리해요. 영악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꽃뱀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보험뿐만 아니라 남자 돈 쏙쏙 잡아 빼먹는 애들, 등골 빼먹는 것들 특징은 안 떨어져 나가. 차라리 그냥 사고처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애들은 양심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시기 위해서 항상 남편분들의 그 돈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항상 촉을 세우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마인드 디톡스 카페랑 그 다음에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냥 구독 눌러주시고 카페에 꼭 가입해주세요. 댓글이 진짜 주옥 같고 경험자가 아니면 달 수 없는 댓글들을 본업은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카페 와서 거의 상주하면서 글을 들어주시는 모 도라이님부터 시작해서 꼬양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가 엉보는 없다 몇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더 경험치가 있으셔서 네. 내공이 말도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항상 가까운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